걸어갔대.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근데 운전자도 휴대폰보다 어쩌고 했는가 이렇게 가는데 오른쪽을 이렇게 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 무릎 인대가 나가. 차 타고 가면서 핸드폰 본 사람 많더라고. 그러게. 나도 그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조리가 휴대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가면 뭐 운전자가 알아서 하겠지. 그럴 게 아니고 우리도 항상 차가 오는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세상에 그랬다. 그런 놈.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그러게요. 두 분이 계셔서 네. 한번 소개 본인이 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문학관의 시창작방에서 시를 공부하고 시를 쓰고 있는 최예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목포문학관 시창작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서모임 소개로 알게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백호입니다. 오민희 씨. 예. 사실 같은데. 예. 그 아주 젊으신 분, 젊은 분이신 것 같고, 반가워요. 예. 오늘 많이 오셨고요. 예. 그리고 도서관에서 그 책을 한 권씩 사준다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책이 있으면은 그 이야기 하시고, 없으면은 이제 다음 달에 그 선정한 책 그 해도 되고요. 선정한 책으로 근홍을 하면서 예, 혹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책이 있으면은 목록을 저한테 주시면은 오늘 끝나고 예. 대충 얘기해가지고 예, 예, 자기 원하는 책이 있으면은 또 우리가 했던 책도 괜찮아. 그러죠. 예, 뭐 아무 책이나 막 도서관에서 이제 그 예산이 있는가 봐요. 이게 전에도 도립도서관에서도 막 그 한 번씩 사주고 그러더라고. 작년에도 사줬잖아. 예, 작년에도 사줬던가요? 예. 작년에는 글씨체가 너무 작아. 그런 거 같아. 해리만 했어요. 아, 헤르만 헤세. 예. 아니 작년에 사줬지.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았어. 그쵸? 예. 글씨가 우리 그림책도 사준다. 그림책도 작년에 우리가 그림책은 이거. 그 백희나 작가 연희가 거들떠져 했거든요. 그 백희나가 유명하잖아요. 제일 비싼 거 16,000원짜리. 딸에 대하여 이 발제물을 도립도서관에서 한번 했는데 이 앞에 것은 이제 제가 발제한 것이고 뒤에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했는데 제 것하고 몇 개, 2개 정도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것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시작해 봅시다. 자유논제 1번 딸에 대하여 김혜진 작가가 2017년도에 쓴 책인데 24세를 했던 그 상당히 그 많이 읽은 책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립도서관에서 한번 했는데 제가 이제 그대로 한번 논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특별히 요즘 그 소설의 그 대세가 그 동성애 관계 쪽에 많은 그 소설이 그 지난번에도 그 오늘의 작가상이나 여러 소설을 보니까는 거의 그 동성애 이슈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딸에 대하여서도 레즈비언에 대한 그런 책이고 또 오늘날 이것이 이슈화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이것을 제가 뭐 나름대로 이 논제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레즈비언인 딸과 그것에 못마땅히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최미숙 씨가 이 박스 읽어주십시오. 지난해 여름 이 소설을 썼다. 소설을 쓰는 동안에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해라는 말 속에 늘 실패로 끝나는 시도가 있다고 생각한 기억도 난다. 그럼에도 내가 아는 누군가를 향한다는 포기하지 않는 어떤 마음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이 소설도 끈질기게 지속되는 그런 수많은 노력 중 하나가 아니었는지. 읽은 소감을 한번 우리 최미숙 씨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까요? 네. 저는 이 소설을 이렇게 굉장히 제가 또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기독교인데다가 또 제가 지금 사회복지사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양보호사 뭐 이런 주인 요양보호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너무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제 특히 목사님들은 딱 이렇게 얘기해봐요.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딱 그렇게 보면 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이런 사람들을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딸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떤 상담을 해줄 것이며 또 이 어머니가 혹시 나를 찾아왔을 때 이 사람한테는 어떤 상담을 해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도 내가 이쪽으로서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다. 맨날 뭐 가정 형편이 어렵고 뭐 폭력적인 남편과 막 이런 뭐 부부나 막 이런 거 때 이런 것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이 동성애에 대한 것들도 좀 그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답을 줘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내 전공 과목에서 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또 교수님들한테 그런 좀 조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쪽으로 한번 돌아가서 할까요? 그러면 우리 박연애 씨. 저쪽으로. 오민희 씨 그러면. 이 글의 화자가 엄마라서 엄마의 입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엄마를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했는데 이제 저도 엄마가 되어 보니까 이제 아들을 키우지만 그래도 제가 딸이라서 이렇게 걱정을 해서 너무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엄마를 이해하고 이제 제가 엄마를 조금 이해하고 공감해 주니까 엄마도 저희한테 이제 저를 이해해 주면서 나이 들수록 서로 대화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갈등이 저도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의 딸과의 관계죠. 김순아 선생님. 그러니까 그 제목이 딸에 대해서지만 그 엄마와 딸은 참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렇게 집으로 들어온다 하면서 그 제인이라는 그 같은 그 친구를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못하지만 제인이 누구냐면 그 요양보호사에서 만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미래의 딸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딸에 대해서 점점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성소수자는 그 노동 문제고 또 노동의 문제는 비정규직 이런 게 많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처음에는 그 딸을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그 여러 가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딸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딸이라는 것이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 뭐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최은 아니 저는 이 책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한 번도 접해보지를 못하고 생각도 해보지 못한 거라서 읽는 내내 끝까지 읽어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이 작가가 보니까 젊더라고요. 83년생이더라고요. 근데 젊은 세대라서 이런 책을 나왔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지막에 제가 책을 해설을 해준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이래서 이랬겠구나 이렇게 이런 거가 되겠구나. 그 어머니의 상징, 딸의 상징, 지금 우리들이 현 이 세계에 처해 있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어머니 세대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 세대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어머니 세대인데 그 교사였지만 직장을 그만둔 뒤로 뭐 이렇게 점점 그 엄마가 어디 사회적 위치에서 더 하락을 하잖아요. 우리 역시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아가씨 때 직장 다닐 때는 룰루랄라 한번 여행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고 그렇게 누리고 살았지만 직장 그만두고 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애들 키우는 데는 우선 더 급하고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우리의 역할, 자식들에 대해서는 딸 그거를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도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거든요. 이게 아직 안 받아들여져요. 굉장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옆에 우리 추영 네.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엄마의 이입이 돼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만 정말 저 엄마가 이 엄마도 자꾸 그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 딸이 동성애인지 저도 그거 생각하면서 정말 나한테 일어나지 않지만 저 엄마의 저 심정은 정말 공감이 됐어요. 왜 평범하게 대학 공부 많이 시키고 있는데 평범하게 남자 만나서 애 낳고 결혼하는 그것밖에 희망하지 않은데 그것이 아닌 동성애라고 뭘 하겠냐 그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온 그 여자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면서도 조금씩 그 간격이 좋아지면서 마지막에는 인정을 안 하지만은 정말 그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좀 열려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내 일이 아니어서 그런 경우를 진짜 공감하고 우리 TV에서 동성애자 얘기 나오면 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이해를 한다 하지만 정말 내 자식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끝까지 나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서도 그 요양보호사로서 일하면서 그 대상자가 자기의 미래의 모습 같기도 해서 정말 정성을 들이고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가족처럼 애끼면서 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부모가 계시니까 영양 받는 케어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 그 성기를 좀 생각했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요즘 보니까 조금 많이 안 좋으셔서 이제 거기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족이 할 수 없을 때는 서로 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했던 정말 그 마지막을 그 자기가 모시고 보살피다가 보여드린 그 모습이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 그 상황들을 많이 제가 좀 보면서 제 감정을 많이 이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선생. 교수님 저는 비교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사실은 책을 못 읽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말씀 듣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려고요. 아, 이것은 책 안 읽어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오디오북으로 조금은 듣긴 들었어요. 예. 제가 뭐 깊이 있는 그런 말은 못 드리겠고 그냥 어떤 소설이나 뭐 그런 시대를 반영하잖아요. 요즘 그 세태가 그런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박연애 씨. 저는 이 책을 읽지는 않고 오디오북으로 이제 들었는데 그 내용 들으면서 내가 참 보수적이구나 나 자신을 봤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딸이 동성애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가 앓고 있는 몸살 같은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작가가 그걸 다뤘는데 이제 한 번쯤은 생각 안 했던 사람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소설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고. 근데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엄마 입장으로도 생각했는데 엄마 입장은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딸의 입장에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반문하고 엄마의 말을 반문하는 내용 속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럼 만약에 전반적으로 쭉 이대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어떤 교과서 같은 것이 지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침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서 그런지 성경의 지침서라고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인류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했는데 암수를 이 동물도 보면 암수를 만나서 그 번성하라는 명령이 그 하나님의 특권된 그 사명이라면 사명이에요. 작은 풀씨 하나도 자기 종족을 남기려고 풀씨도 얼마나 번져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 인간이 같은 동성끼리 결혼을 원하고 그걸 편한 쪽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간다면 이제 그 지침서인 성경을 어긋난 것은 당연하고 지구의 인류의 생명이 이제 사람이 종족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해봤고요. 뭐 저도 그 생각을 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개인 이기적으로 가고 있구나. 사람들 생각이 나부터서도 이웃을 보다도 나 먼저 생각하고 나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차별화법이라고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한 이 날인데 차별화법을 얼른 듣기는 차별화법이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동성애가 그 속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 동성애 그 속에 그렇게 되면 종말이 온다. 지구에 종말이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지구가 있고 그런데 그런 생각,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복잡한 생각이 들대요. 예. 이 책 속에 그 인상 깊은 내용이나 문장이 있으면 아무나 이렇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 좋은 문장 이런 것이 있습니까? 네. 예, 있어서 체크해 약간 예, 91쪽에 예, 중간 이런 순간 삶이라는 게 얼마나 혹독한지 비로소 알 것 같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나타나고 또 다음 산이 나타나고 어떤 기대감에 산을 넘고 마침내는 체념하면서 산을 넘고 그럼에도 산은 결코 너그러워지는 법이 없다. 관용이나 아량을 기대할 수 없는 상대. 그러니까 결국은 지게 될 싸움. 져야만 끝이 나는 싸움. 이게 와닿았어. 예, 좋은 문장이네요. 음. 끝없는 산 넘어 산이요.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내 인생 기대 안 하고. 인생이란 것이 다 그래요. 다 또요, 최미숙 씨. 저는 195페이지에 중간 중에 여전히 내 안에 아무것도 이해하고 싶지 않은 내가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은 내가 있고 그걸 멀리서 지켜보는 내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내가 끝이 나지 않는 싸움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자신도 기운도 용기도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잖아요. 이 엄마가 딸을 너무 많이 그때는 좀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힘들고 그래서 나도 딸이 있거든요. 딸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딸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우리 딸이 지금 28인데 모태 솔로거든요. 모태 신앙이 그래서 너는 너 관심이 없냐? 이 책을 읽어서 관심이 없냐? 관심 있대요. 네. 이제 관심 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요즘에 어떠냐 그랬더니 이 레즈비언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얘는 젊은 애들 때문에 알잖아요.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얘기를 안 하죠. 누구한테 그런 얘기 내가 레즈비언이야 이런 말을 하겠어. 이게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요.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지 이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더 통성이 많았는데 많죠. 지금은 여자들이 요즘 저번에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자 그 레즈비언들이 아이를 네, 낳았죠. 나도 거기 봤어요. 아이고 어떻게 났어? 아, 뭐 받았지. 어떻게 전자기증을 해가지고 네. 받아서. 아 그래갖고 빌려. 아니, 나 임신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맘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저도 임신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동성애자가 가입했는데 그 맘카페에 있던 엄마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막 지저분하다, 뭐하다, 막 그러면서 비난하고. 여자애들 네. 뉴스에 아주 크게 나. 아기를 갖고 싶으면 이제 정자 받아가지고. 어차피 여자끼리는 임신 안 하니까 안 되니까. 여기 저 연예인 일본의 그 사유리. 그 동성애자는 아니죠. 네, 아예 아니죠. 네.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된가 보다. 우리나라 죄하고는. 그래서 그래요. 일본에 가서 한식 우리나라는 정자를 음. 받아서 그거는 안 된대. 아니 정자를 받아서 아이 갖는 거. 저번에 사유리 그 얘기. 허수경이도 지금 그 받아갖고. 맞아요. 그, 허수경. 네, 그렇게 얘기 있죠. 네. 본인은 누구가 상자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알려주나? 네, 비밀. 아는 경우가 사유리는 다 안다고 그랬는데. 예, 거기 정자 은행에서 이제 받는 것이니까 거기 알려주진 않을 거야 아마 그것을. 그 좋은 가문에 뭐 그런 건 알던. 예, 왜냐면 병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예. 뭐 요즘 뭐 공장 같은 느낌. 대리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직접 여성들이 애를 안 낳고 공장식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 말도 있던데요.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은 됐잖아. 우리나라는 아직 안 돼. 아직은 보편화는 안 됐는데 미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애를 이제 여자가 안 낳고 임신할 필요도 없고 이제 수용 안에서 정자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다고 네, 그렇게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그걸 안 하니까 음. 그게 아마 가능한데도 이제 못하게 하는 거겠죠. 윤리적으로. 기름은 또 다르게. 요즘에는 그렇게 또 희한하게 저기 지구가 조금 많이 오염돼서 그런가 난임 부부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네, 진짜 요즘 많잖아요. 사람들 그런 거 너무 그런 거 하고는 이거는 저쪽으로 다른 거지. 아닌 부부가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는 그들은 마음속에는 자식을 원하지만 생기지 않은 거는 현대의학을 빌려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이 동성연애를 찬성을 해서 만약에 그럼 남자끼리 자식 가질 수 없어요. 여자끼리 자식을 가질 수 원리대로 간다면 원칙대로 간다면 이건 무서운 일이 재앙이에요. 재앙이다고. 근데 그 커플들이 여건이 갈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나요? 사실은 그냥 한때뿐이겠지. 그 커플이 영원히 그냥 검은 머리 팍 부르되도록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은 아니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하다가 그냥 또 이제 슬그머니 없어진 그런 장문병이 나왔던 영화 그런 영화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장문병이도 그 동성애자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리수도 결혼해서 살고 또 그 동성애 남자 부부 우리나라에도 홍석천은 이제 그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은 안 했죠. 예, 하리수도 이혼했다. 커밍아웃 했잖아요. 예, 하리수도 결론은 이혼했다는 걸로. 계속 깨졌어요. 깨졌어요. 예, 오래전에 깨졌어요. 그거 쭉 해볼까요? 3번? 네. 예, 3번 우리 오민희 씨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제 부모를 요양원에 맡겨두고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자식. 아마 그게 아닌데? 3번. 1페이지 3번. 맞는데요? 아, 맞아. 맞아요. 예, 맞아. 예, 우겨서부터 읽어. 우겨서부터. 요즘은부터. 예. 요즘부터. 3번 번호부터 이게 요즘은 부모를 요양원에 맡기는 일이 보편화되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 부모를 요양원에 맡겨두고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자식은 드물다. 그걸 알면서도 교수 부인은 그만두려 하지 않는다. 그래도 아예 없는 거랑은 틀리지. 정말 몇 년씩 저렇게 혼자 있는 걸 보면 참 딱해.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애를 잘 키워. 그게 재산이고 보험이야. 예, 요양원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시 공부하셨던 그 김정자 씨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어머니를 좀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양원에 보낸 것을 좀 죄책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요양원에 보낸 것을 보편적으로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논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 뭐 어떻게 보면은 요양원을 뭐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요양원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부모들은 싫어하죠. 예. 다 싫어요. 다 싫어하죠. 예. 특히 그분들은 아주 절대 가지 말자고 경로당에서. 그리고 요양소들도 뭐 될수 있으면 못 보는 거 그래서. 근데 또 어떤 분은 그 자기 혼자 밥해 먹고 그런 것이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또 자청해서 간 사람도 있고 편하다고. 예. 근데 요양원 또 가면 말하자면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져.
사는 곳에 보호사들이 네. 아, 그런 쪽으로 제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요양보호사가 있는데도 왜 제가를 많이 안 하고 아니 그건 3시간. 네. 시간이 3시간밖에 안 해줘요. 24시간이 사람이 필요한데 세 3시간을 시간만 정해져 해주고 해갖고 그 시간만 집에서 못 하는 네. 거. 네, 어려워. 24시간 하는 게 아니라 3시간씩 하죠. 요양보호사가. 그래서 그걸 더 늘리고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 요양보호사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복지가 너무 그- 많이 드니까. 집에서 죽을 그렇게 하면 요양보 값산이 별로 24시간 하는 경우는 돈이 비싸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예. 예, 우리 그러면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은 또 그 사람 또 해야 되니까 재정이 많이 필요하죠. 돈 나라에서. 우리 장모님도 그 요양보호사가 그 계속 있는데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더라고. 그렇죠. 네, 자기가 이제 우리 집에 한 달 계시다가 가셨는데 예,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갈 일 못 하니까는 거기는 몇 개 가지고 그 주간보 가고 또 저녁에는 그 요양보호사 와가지고 예,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다 해보죠. 주야로 다 하면. 예, 예. 주간보호로 갈 정도면요, 네. 그 건강에 양호한 거예요. 예, 예. 또 집에 3시간도 등급을 받아야 와요. 다안 가요. 등급이 안 받기도 힘들다. 네. 진짜 너무 많이 이제 갈수록 이제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예, 돼가지고 초고령화 시대가 지금 문제- 됐거든요. 예. 그 치매 등급 받으려고 막 거짓말을 하고 그러더만. 그게 그런데 등급이 나오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요양보호사가 막 뭐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 문 좀 열어 안 겨. 자기도 모르게 가서 문 열어보고. 내가 치매에 안 걸렸다는 것을 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치매 걸렸다는 내 자존심에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등급 받으려고. 자녀들은 등급받기 위해서 엄마 다 모른 척에 아무 모른다고 하는데 정작 그 테스트하러 왔을 때 너무나 똑똑하게 잘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예. 아마 일말에 자기도 그 자존심이 이제 내가 이렇게 모른다고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치매 환자들이 계속 치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오지. 그렇죠. 뭐 계속 뭐 정신없는 소리하고 그러진 않아요. 자기 정신이 됐다가도 또 나빠질 때는 아주 또 딴소리하고. 깜빡깜빡 이게 젊어도 치매가 온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요 40대도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런 게. 우리 어머니도 그 밥그릇에다가 그 커피 끓인다고 막 가스레인지에 올려불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태워불고 이렇게 다 잊어본가 봐. 수박인지 이것이 밥그릇인지 예. 커피 같은지 그분이 안 가고. 예. 치매 그 환자들은 그런다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사장에 모래가 많이 쌓였다. 그럼 그 저층에는 옛날의 기억인데 그건 다 안 돼요. 근데 그 위에 공간에 이제 모래가 바람 때문에 쌓였다. 그럼 금방 날아가듯이 그 지금 최근의 기억은 금방 잊어버린다. 그게 문제죠. 옛날 기억은 다 알고 있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체험은 최근 일보다 예전에 맞아요. 예전 것만 말하는 네, 거예요. 그 기억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매 검사 마지막 단계가 그걸 그렇게 해요. 할머니 이거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이따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우산, 방망이 뭐 한 가지 이렇게 3가지를 딱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한참 다른 거 얘기 시켜 놓고 하면 아까 내가 뭘 기억하라 해서 그걸 몰라. 그거는 진짜 치매예요. 옛날 거는 줄줄이야 아주. 최근에. 네. 4번 한번 해보. 우리 김순아 선생님. 엄마와 딸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갈등을 초래한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냐고. 나는 듣고 있다는 의미로 고개를 까딱하지만 딸애와 눈을 마주치진 않는다. 딸의 말대로 나는 딸의 말대로 2층 후 2가구 모두 전세를 주고 나면
매달 드는 병원비와 약값, 보험비와 생활비, 비상금과 용돈은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은행 이자는 내가 낸다니까. 엄마 용돈도 주고 하반기에 강의도 하면 수입이 더 늘 거야. 나라고 뭐 언제까지 엄마한테 손을 벌리겠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렇게 엄마하고 딸도 예, 서로 갈등이 많이 있겠죠. 예. 제일 많죠. 그런가요? 가까운 사이수가 오히려. 너무 가까우고 허물었고 그러니까 상처도 많이 주고 그렇다고 그러대요. 그래도 또 쉽게 풀리고. 네. 그래요. 이렇게 내 자식이어도 나하고 안 맞고 그것이 나는 여기서 화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화가 났냐. 그런 동성연애를 할 정도의 능력이 되면 지가 더 독립적으로 살든가. 늙은 엄마한테 그것도 너무너무 어렵게 힘들게 유지해 나가고 있는 엄마한테 손을 벌리다 못해서 2층에 사글세 받아서 살아서 용돈하고 이렇게 간신히 유지해 나가는데 그것을 전세 주고 그거 먹던 주라 이거예요. 근데 그 이게 자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화가 나더라고. 자식은 좀 이기적이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야. 캥거루들도 많잖아요. 자식은 좀 이기적이에요. 그 내인이라는 그 동성이다. 그 친구 돈도 그 딸이 갖고 와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손 돈이 보인 데는 다 보일 수밖에 없어 자식이. 그리고 소설이 만들려면 또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이거 사실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자식들은 원래 좀 그런 게 많잖아요. 인간 세상에 원래 갈등 구조가.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 달라지지 자식. 근데 자식이 내놓으라 하면 그거 안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기고 그러겠지. 나중에 부모들은 갈 때도 없고. 이 책 읽으면서 내 자식이 진짜 동성애자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맞아요. 정말 그러잖아. 맞아, 재수 없으면 날 수도 있어요. 너무 행운이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 그래도 여자와 여자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남자한테. 아니 그 이게 막 찬성하고 좋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랬을 경우는 조금 더 살아가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활하기. 그 사람들 부모 마음이 진짜 난 참 어떨까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했어. 예전에 홍석천이가 예능에 나와가지고 이제 커밍아웃 했잖아요. 저는 동성이라고. 근데 이제 부모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 동선이래요? 네. 실제 커밍아웃 그거 아직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방에 침대 안에서 엄마한테 정말 딸이 한 것처럼 엄마한테 쪼랄쪼랄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나 이제 들어와서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엄마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아들이 지금 딸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딱 동생. 아니 누나만 셋이다잖아. 그게 나는 누나들 속에 사니까 여자들 속에 사니까 거의 여성화 돼갖고 저런 것 같다. 저는 지금 원초적인 의문점이 들었어요. 과연 홍석천이는 남자 역할을 그랬지? 여자 그래요? 아니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남자들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은 동성끼리 걔는 좋아한대.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자 걔가 여자 역할을 하는가 남자 여자의 마음 아니면 홍석천이 모르겠어. 선생님 아니 하는 게 엄마한테 있잖아 머리 빡빡. 아니 그게 말고 홍석천 성격은 음. 얘기 많이 들어보면 성격이 좀 여성 여성아 여성아 말투가 꼭 여자가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여자의 그 모습 좀 타고났나 이런 생각. 그래도 뭐 사업도 하고 그렇게 그럼 장사도 하고 그러고. 되잖아요. 정말 이태원 그쪽에 몇 개나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5번도 한번 비슷한 것인데 한번 우리 최은 선생님. 딸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화자는 어리둥절한다. 이런 세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딸애는 내 삶 속에서 생겨났다. 내 삶 속에서 태어나서 행동하는 조건 없는 호의와 보살핌 속에서 자라난 존재. 그러나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뜻 풀고 있다. 저 혼자 태어나서 저 스스로 자라고 어른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모든 것 저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고 언젠가부터는 내게는 통보만 한다. 심지어 통보하지 않는 것들도 많다. 딸애가 말하지 않지만 내가 아는 것들, 내가 모른 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딸애와 나 사이로 고요히 시퍼렇게 흐르는 것을 나는 매일 본다. 세대 차이 극복이 상당히 어렵죠. 뭐 부모 자식 세대가 아니라 이렇게 10년 차이도 뭐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책이 있는데 좀 이런 또 엄마와 딸의 그런 갈등 세대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작가가 예. 문장을 잘 썼네요. 딸애와 나 사이에 고요히 시퍼렇게 흐르는 것을 본대잖아요. 여기 신춘문예 당선자. 아주 대단한 이 구절로 바로. 예. 근데 이거는 저는 세대 차이를 떠나서 물론 세대 차도 있겠지만 부모하고 자식이면 이런 정도는 다 조금은 다 있지 않나요? 그 세대 차라고 굳이 보다는 우리도 저기 젊었을 때는 그냥 절로 큰 것 같았잖아요. 예. 그러다가 결혼해서 이제 자녀들이 있고 이렇게 시부모님 계시고 이러 하다 보니까 부모를 더 이해하고 부모가 어떤 존재라는 것에 감사도 하고 이제 또 이 나이가 먹으니까 얼마나 부모가 큰 정말 위치였는지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러지. 이거 이해가 지금 아직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극히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해보면 별로 이렇게 부모를 싹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좀 비판적이었다가 왜 우리 부모를 이렇게 할까 이런 비판적이었다가 점점 더 이렇게 이해하게 됐던 것 같지. 저만 그런가요? 공감이 가요. 그대로예요. 공감이 가죠. 나는 연민으로. 네, 나는 양스럽고 조그만 것도 더 감사해야 되고. 예중에 살려. 예중에 관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추영희 씨 6번 읽어주십시오. 딸 그림의 친구가 어머니 집에 함께 동거하기로 한다. 이런 낯선 사람의 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그 애다. 딸애보다 호리호리하고 기다란 몸, 작고 흰 얼굴까지. 얼핏 보면 그 애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얼굴이 작고 팔다리가 긴 서양인처럼 보인다. 그리는 일이 있어서 조금 늦는데요. 먼저 가 있으라고 해서 왔어요. 열쇠도 받았고요. 그래도 집 안에 들어가는 건 실례일 것 같아서요. 그 애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얼굴로 서 있다. 나는 소리나게 대문을 닫고 3개의 계단을 오른 다음 현관문을 연다. 짐은 밖에다 둬요. 나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정체불명의 사람을 내 집에 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니, 결정은 오래전에 했다. 그건 바뀔 수 없다. 저런 애를 내 집에 들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간신히 이렇게 말한다. 잠시 들어와요. 예. 이제 집에까지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처음에는 같이 온단 말 안 했잖아요. 나중에. 그래도 이 친구는 상당히 자기 앞가림을 할 줄 알고 또 그런 생활력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남이 이렇게 와서 산다는 것이
그 자기 딸은 괜찮지만 좀 서로 불편한 저기 하고요. 요즘은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공동 주거 그 주택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주방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 싸게 사는 그렇게 하는 이제 그 뭐 같이 한 자리에 모이기도 하고 또 같이 설거지도 이제 그 순서 정해갖고 하기도 하고 그런 또 생활 방식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동거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7번 우리 박규리 선생님. 화자는 딸 그림과 함께 사는 여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내 주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딸의 파트 너무 분명한 그게 벌써 5년 전의 일이다. 3년 전인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 후로도 그 애는 자주 병원에 왔다. 나와 마주치면 말없이 짐을 챙겨 떠났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혼자서 혹은 딸과 함께 남편의 병실을 지켜보는 했다. 남편이 꼴당에 안치되었던 날에도 내가 보이는 곳에 딸의 곁에 서 있었다. 그의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무슨 일을 해요? 결국 찾지 못하고 입을 여는 건 또 나다.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작은 레스토랑에서 일하거든요. 가끔은 기사도 쓰고요. 사진도 찍고요. 숨이 탁 막힌다. 거실의 후덥지근한 공기 때문만은 아니다. 나는 열이 난다는 듯 창을 활짝 열고 선풍기를 튼다. 예, 그 8번도 똑같은 예? 어떤 거요? 찾기가 아니라 찻집? 남의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여는 건 또 나는 참지죠. 찾기라는 거. 아, 이제 어디가 잘못 써졌네요. 예, 오타. 아, 참지 못하고. 네. 그런가 보네요. 예, 참지 못하고. 예. 아, 8번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8번까지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우리 박필에. 제가요? 예. 이 책은 동성애 딸의 레즈비언 이야기다. 여러분은 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직은 레즈비언으로서 딸을 이해하는 것을 떳떳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내 딸의 삶을 내가 놓아버리는 것으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상관도 없는 남이라는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서로 과거, 현재, 미래일 수 있다는 것을 안 어머니는 하루하루 일을 무사히 마무리해 온 육체의 힘으로 기적과도 같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테니 무엇보다 어머니는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각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말이다. 예. 그 아까 최민숙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기장 총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 남녀 이렇게 한 것을 사람으로 고쳤다가 또 그것이 논란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동물도 이 동성애적인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동물도. 그런데 이제 그 레즈비언이나 게이도 이제 그 성적인 그런 관계를 또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는 그 성이 우리 사이가 캐나다 갔는데 그 성을 거기는 성이 4개의 성인가 거기서 고르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3의 성이 있고 또 LGBT라고 해가지고 레즈비언 그다음에 그 트랜스젠더 또 게이 뭐 이렇게 그 성이 있듯이 그리고 또 이제 남녀 성 같이 이렇게 화장실 쓰는 그런 것도 지금 우리 성공회 대학에서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그 법으로 이렇게 그것을 용인하고 또 성공회 같은 경우도 주교도 그 동성애자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또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완강하게 반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것이 에이지의 원인이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이 국회에서 곧 통과되려고 하는데 지금 사회인들은 거의 70~80% 이상이 이 차별금지법 이것을 찬성하는 것 같고 기독교인들이 좀 강력하게 좀 반대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는 4개 여성을 쓰는 남성, 여성, 레즈비언 그거 하나만 갖고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그 보통 4개 달성 LGBT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또 무슨 또 성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3 아닌가요? 4개 중에서 고르라 했죠. 관계 그 남자, 여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3의 성, 또 무슨 성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중에서 고르라고 그렇게 했다. 우리나라는 섹스하면 남녀 중에서 고르잖아요. 그런데 캐나다 갔는데 4개 중에서 고르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가 결혼한 사람 만나서 미혼과 기혼. 레즈비언 4개 여성을 3개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3개인가 4개인가 뭐 그렇게 한 것 이야기한 거. 동성애자들은 사랑의 퍼펙트 화살이 이성간에 같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동성으로 잘못 날아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적 취향이 그 양성이 있고 그 사람의 몸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존에서. 예, 공존에서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여자인데 그 남성의 성기가 있어가지고 그 귀부인이 그 이렇게 이름이 뭔데 그 사람을 이렇게 그런 그 태어나기를 그렇게 그리고 이제 무성애자가 있어요. 전혀 성적인 감각이 없어. 그 감동이 남자고 여자고 무성애자. 그리고 이성애자는 이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보통 지금이 이성. 그다음에 양성애자. 남성도 좋아하고 여성도 좋아하고 그 양성애자. 그다음에 소아성애자. 그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그 노인을 좋아하는 성이 있어요. 그러는 것이 이제 범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적 취향이에요. 자기 성적 취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정상적이야. 그 다음에 이제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성적 취향이고 그 최지천 교수 그 과학자는 동물도 동성적인 동물이 많다는 거예요. 동물도 그러니까 꼭 이성에만이 옳다 그리고 동성은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는 그 성소수자들이 그 지난번에 변희수 저기 하상가 자살해 버렸잖아요. 거기도 그걸 안 받아주니까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는 그 성소수자들의 어떤 고충이 말을 못하는가 봐 이렇게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안 된가 봐요. 그렇죠. 마음에 안 가는데 어떻게 성 호르몬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성 호르몬이 남자는 여자를 막 무지하게 좋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동성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여자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성을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또 이 성을 바꾼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트랜스젠더. 그다음에 선택 논제 우리 이 박연애 씨 글씨가 적어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노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은 이런 한 하자의 태도에 동의하나요? 이런 사람들과 말을 섞고 생각을 나누고 어쩔 수 없이 동의하면서 나도 젊은 애들이 말하는 앞뒤가 꽉 막히고 편견으로 가득 찬 세금만 축내는 불의의 노인이 되는 걸까? 젊은 세대는 예의하지만 별 감흥이 없는 눈치다. 아직은 일이 몸에 있지 않는 탓이겠지. 죽은 성씨가 담당하던 환자들을 안고 난 뒤에는 서서히 적응이 잘 될 테지. 네. 노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노인이 되면은 조금 그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조금 용기도 없어지고 또 죄책감도 들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책에 보면은 이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또 있대요. 그리고 그 뭐 김영석 교수는 뭐 100세가 넘었는데도 막 수영을 하고 그런 걸 보면 이번에 그 AI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우리 발제하는데 그 책 저자가 키신저거든요. 키신저 옛날 국무장관 들어봤죠. 그분이 100세가 넘었는데 그 책을 썼어요. 이렇게 지금도 살아 있는데 그래서 참으로 그 자기가 늙었어도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러면은 또 옛날에 그 미국 대통령 그 영화배우 누구였죠? 그 레이건이 그것도 나이가 들어갔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리고 뭐 김대중 씨 같은 경우도 나이 들어갔고 대통령 되고. 일본에는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100세 넘은 약사가 현역에서 아직도 일하던데요. 자기 약국을 운영하는데 여성이더만. 세상. 그런 건 오히려 삶의 지혜, 노하우 있으니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면 훨씬 작가도 그러고. 창작사고 이런 거에는 아무튼 아니 노인은 아름답지 않나요? 점점 아름다운 세대로 갈 것 같아요. 아니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힘이 없어지니까 좀 그런. 옛날에는 이제 경제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물론 된 분도 있었지만 그때는 자신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조금 경우가 점점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뭐 책할 때서 그런 말 있잖아요. 꽃이 물론 아름답죠. 근데 가을에 곱게 물든 단풍은 더 아름답다. 단풍이 조금 지나면 우리 좀 세대들 있잖아요. 그 빨간 단풍 가을에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진대요. 점점 이 환경 오염이야 이런 것 때문에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가 없을 세대가 지금 젊은 사람.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단풍이 예쁘던데. 아니 푸른 잎에다 가을 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뭐 나무든지 뭐든지 다 단풍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노인들이 70, 80, 뭐 90 가까이 되신 분이 있는데 보니까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런 게 내가 좀 설교를 크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작으니까 크게 해달라고 그래. 그래갖고 이번에는 어떤 그 집사님이 하도 그 성가신 게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했는가 봐. 이렇게 아들이 학성기를 하나 사줘갖고 그래요, 학습으로. 찬송가 몇 장 하면 학성기로 몇 장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게 보청기도 잘 끼어도 잘 안 들린가 봐. 예. 그게 그런데 또 이제 걸으면 못 걸어도 일한 데 보면 또 일도 잘하고. 예. 그 연세도 일은 하셔요. 예, 뭐, 귀만 잘 안 들으신가. 예, 그 손에 익어서 그런가 보다. 수십 년 해온 거니까. 그러니까 걸음도 잘 못 걸는데 일은 그 욕심을 돈 벌 욕심으로 한 것 같으니까 시금치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제 건강한 노인하고 또 나이 들면 이제 몸이 또 아프고 사방대가 또 고장 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2번 우리 최미숙 씨 한번. 여러분 가족 안에서 아버지가 차지하는 역할을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그에는 돈 먹는 하나야. 전화가 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남편의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럼에도 딸애가 오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딸애는 이제 죽은 남편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하루를, 일상을, 생활을 앞으로 끌고 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딸에게는 뒤돌아볼 여유가 없어 보인다. 아버지의 역할. 우리 마을에서 보면은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전부 한패가 돼버리고 아버지는 하고 이제 아버지를 막 술 먹으면 귀신 들렸다고 또 막 아들도 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아들도 함부로 해고 나중에는 아버지는 일만 죽으라고 하고 그러다가 그 원인 불명으로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불쌍하더라고. 아버지의 어떤 대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소외되어 버리니까 아버지가. 우리 마지막 3번 우리 오민 씨가 또. 딸은 2층집 남자의 가정폭력에 대해 간섭한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봐요 아가씨, 이건 우리 가정사요. 거기 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꿈틀대는 분노를 간신히 통제하는 남자의 목소리. 기다렸다는 듯 딸의 목소리가 달려들었다. 아저씨 얘들은 보잖아요. 가정사는 무슨 가정사예요. 사람 때리는 건 범죄예요. 가정폭력도 폭력이라고요. 누구라도 경찰에 신고 좀 해요. 멀뚱히 보고만 있지 말고 신고하라고.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남의 일이라고 구경만 하고 진짜 너무들 하네.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해 보셨나요? 이런 어떻게 해야 한가요? 정의로 나가시네. 근데 사실 남 가정사에 쉽게 또 개입하게 돼요. 요즘 세상은. 요즘은 특히 이상하 뭐 요즘 시끄러워. 이게 사람들이 요즘은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바로 친구 영상 찍어서 친구 보여주겠어요. 저도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밑에 집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쫓아가서 우리 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우리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제 부인이 그 애기들을 놔두고 가버리니까는 남자가 그냥 자기 자식을 차에 태우고 자살해 보려고 했는가 봐. 그래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좀
그때 그 여기 목포 법원에 오고 그랬는데 이제 부인이 나중에 그 법원 할 때 차로 오긴 오더만 이쁘게 생겨가지고 부인이 근데 결국은 이혼해 버리더라고. 남자는 이제 자기 자식하고 해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또 제주도 가서 일하고 이렇게 그 자식이 많아도 뭐 그 엄마가 애기들 땡겨불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외면해도 안 되고 요즘 그 지나다가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또 차를 이렇게 다시 세우기도 하고 차에 있는 사람 건져내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나도 한번 가다가 보니까는 막 사고가 나서 이렇게 사람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차 세우기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랬어요. 그런 게 그런다대요. 대중 속에 무슨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막 다 도와줘라 만할게 우리 다 했다면 특정한 누구를 가리킨대요. 예를 들어서 김순아 선생님을 가리킨다든가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딱 지칭을 해야 와서 도와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면 서로 외면한다든가. 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러대요. 신고도 그런 너무 무관심하게 요즘은 어떻게 보면 남의 일에 딱 대해서. 지적을 해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사고가 났을 때 그래야 해. 그래야 한대. 지적을 해줘요. 요즘은 그래 그 뭐 사람은 나한테 일단 막 지친 것 같잖아. 나를 지칭을 했으면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요즘은 또 뭐 경찰에다 신고한 것이 제일 편하고 그런 게. 근데 요 TV에 요즘에도 여기 영암에 무서운 사건이 생겼대요. 일가족이 남편이 가족 다 이렇게 하고. 아, 몇 명 자살했다는 거. 5명, 5명이 죽었어요. 그럼 그 누가 자살이 아니에요? 자살이 아니고 남편이 다 죽이고 자기 본인도 자살했대요. 그랬구나. 영암성에. 59세지만 남자가 여성은 3살 더 적고 근데 아들만 3명인데 다 장애가 있었다. 아들 셋이 다 장애예요. 엄마가 그 애를 애들 다 케어하고 장애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아들들을 다 케어하고 씻기고 다 한데 그 아버지가 무슨 성범죄를 저질렀나 봐요. 그래서 옆집 경찰에 여자하고 옆집 여자였대? 옆집 여자 아니 다른 마을 다른 동네 마을 사람하고 있구나. 근데 그 남자가 새마을 지도자래요. 그 마을에서. 그게 서울시를 했는데 이제 제주도 좋아가지고 막 옆집에 농기구 같은 거 다 그랬구나. 그 남자들은 한순간에 그렇게 눈이 뒤집어져 버린가 봐. 그러니까 그 가족이 미국이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거기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소문이 이제 있다고 그 얘기를 하대요. 그런데 보니까 그 남자가 다른 그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하고 관계를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했는가 봐. 근데 그 여자의 남편이 집에다가 CCTV를 달아버렸대. 그런 거 알기는. 그것만 빼봐. CCTV를 달아놔서 그걸 보니까 성행위라는 것을 이제 보고 그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이제 그게 자꾸 이 남자가 이제 자기 새끼들도 죽여보고 자기도 똑같이 죽었지. 마누라 이 남자가 같이 그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안 갔어. 여자도 다음에 애기들 셋도 죽이고 일단 보기시키면 하고. 다른 위로 한 여자는 안 죽이고 그 언제 출소하기로 했대. 이제 그 법원에 그 여자 이렇게 이제 좀 출소하기로 했는데 그게 그 아저씨가 이제 늘 얘기를 했대. 자기 부인한테 들어가면 자기는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을 거라고 이웃들한테 얘기를 해왔대요. 근데 이제 그 날짜가 막 점점 다가오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았나 이제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다 그렇을 때 공소권 없음이지. 근데 엄청나게 그 현금이 10억인가 있었대. 어머나 그래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야. 그 남자가 그
그 사람 얘기를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이 오늘 오전에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어. 돈이 엄청 많대. 그 현금이 외도 한 필요하고. 여자가 돈 보고 그랬을까? 그래서 그렇대. 아, 그렇게 된 건데 음. 그렇게 된 건데 자꾸 애기들이 그게 자네들이 장이라 하니까 세면 기르기네. 좀 그렇게 너무 인간적으로 남자가 집에서 성생활을 못하니까 이렇게 밖으로 그렇게 지출이 됐을까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좀 짠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눈을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환경이 좀 이상해져 버렸던 것 같지. 그러니까 이제 애들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감옥 가면 본인은 애들 3명이 표를 어떻게 못한다고. 엄마가 아예 바깥을 못 나다닐 정도로 그 아들들이 다 20대인데 방 안에서만 생활했다네요. 23, 25, 뭐 27 일해야 되냐 이러더만. 그때 다 아, 20대. 장이자구만. 장이. 귀엽다. 참 불쌍해. 이게 죽어서도 짠하다. 오늘 토론은 다 했고 소감 한마디씩 하십시오. 토론 인상 깊었던 한마디랑 토론 소감. 이 책에 그 네. 딸과 엄마의 그 갈등. 네. 근데 그 이제 저희들도 다 가정을 이루고 딸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느낀 건데 언젠가 우리 딸이 한 말이 생각나더라고. 엄마 그 방송국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그걸 이제 모니터를 내가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오는데 뭐라 하냐면은 엄마의 모습이 어느 사이에 내가 엄마의 모습이 되어 있더라. 그런 그 말을 들으니까는 아 나도 그때 감동을 받았는데 자식을 낳아봐야 엄마의 마음을 알고 그 과정을 다 지나가야 딸은 엄마를 알게 되고 이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갈등을 보면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들은 아버지 닮아가고 딸은 엄마 닮아가고.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제 딸은 지금 제일 저한테 좋은 친구고 제가 이제 늦게 대학을 입학하다 보니까 도움을 받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레포트 하는 뭐 이런 작성을 컴퓨터로 작성을 잘 못한 워드만 칠 줄을 알지 잘 못하니까 그런 도움 뭐 프린트하고 뭐 이런 걸 다 딸한테 사실 저기 도움을 받아요. 그러죠. 네. 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딸이 없으면 어떡하지? 막 요즘엔 좀 그리고 이제 걔가 이제 모태 솔로다 보니까 부모 생각밖에 안 해요. 딸이니까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이제 항상 이제 크리스찬을 보니까 부모 기도 먼저 한대요. 그걸 보면서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효자. 네, 그래서 항상 매일 잠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28살인데 네, 그러니까 부모님 먼저 기도하고 뭐 자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정말 선물이면서도 가장 친한 친구고 내 비밀도 다 얘기하고 그 나에 대해서 제일 말하는 건 우리 남편이 아니라 딸이에요. 우리 남편은 관심이 없어도 내가 뭘 좋아하니 뭐 이걸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좀 모르는 스타일인데 우리 딸은 내가 어떤 스타일 좋아할지 어떤 옷을 이제 좋아하는지 이런 거 다 알아요. 이거 딱 보면 이거 엄마 스타일이네 딱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 이제 장남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 딸을 주셔가지고 이제 딸 또 자식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근데 무남 동료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장남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셔야지 첫 아들 안 이렇다 그러는데 지금은 정말 열아들 안 부럽고 정말 애를 안 낳았으면 내가 어쩔 뻔했는가. 근데 결혼해서 그런 생각. 딸이 그 엄마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른 남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죠. 조금 사실 관심 조금 없어요. 아니 콩깍지가 씌어야 이제 된다니까. 인연을 만나면 20 만날 기회도 없고 아직 사회생활도 안 하고 이제 취업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회가 없어요. 몇 살인데요? 28이요. 네. 아직 멀었어요. 사이를 또 아들같이 생각하면 쓰겠네. 네, 그러죠. 음. 좋지.
그래요. 딸은 딸대로 목 있고 아들은 아들대로 목 있대. 맞아. 또 소감 있으시면 한마디씩 하세요. 어미시다. 저도 이제 딸이든 아들이든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특히 제가 아파 보니까 더 엄마가 저를 더 챙겨주고 걱정하면서 그것을 보고 이제 다시 새롭게 느꼈어요. 아프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진짜 계속 전화하고 걱정하고 제가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져서 시력이 나빠져서 이제 시력이 끌까봐 엄청 기도하고 그랬다는 말 듣고 진짜 감사했어요. 그게 부모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함께 요즘은 딸이 아들보다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아들만 둘인 사람은 예전에는 딸만 둘인다는 것은 정말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 어찌 가면 작은 데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바뀌었어요. 시대가.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고. 지금 딸이 저희가 요양을 저희 하면서 봤을 때 우리 그러니까 동선애하고 비슷해요. 애들이 큰애하고 거기 둘째 딸하고 같고 우리 둘째하고 거기 셋째 딸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서방님이 둘째 딸, 그러니까 첫애를 낳으니까 둘째를 같이 임신해가지고 이제 우리 애는 4월이고 그 애는 10월인데 형님 혹시 또 형님이 아들하고 내가 딸라면 진짜로 바꾸자고 근데 수가 있어야지. 시대가 아들 꼭 낳아야 된다. 이게 정말 나라고 물건이면 정말 바꾸고 싶어 진짜. 근데 이거 자식을 어떻게 바꿔? 그래서 바꿀 것만 근데 그게 같으면 꼭 역전됐어요. 없애. 이제 애들이 결혼할 일이 무렵되니까 그딸 같은 동서가 훨씬 진짜 행복하고 같고 엄마 생각은 딸들이 다 마음까지 다 해야지니까. 근데 아들 둘까지 나는 그때 우리 신랑이 우리 어머니가 아들 낳다고 만세 부렸다는데 나는 지금 만세까지 부르셨어요. 그렇죠. 완전 부르지. 아들 둘다는데 노선은 나눠서 많이 있었는데. 근데 아들은 또 다시 또 이게 약간 역전됐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딸들이 지금은 애를 딸들이 많이 낳으면 상황 저기 출산 그 뭐지 산후조리를 저런. 엄마한테 와서 하니까 엄마 몫이 친정엄마 몫이 돼버렸다고. 그 말도 맞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또 봐줘야 되고 산지. 그래서 또 직장 생활. 나도 이제 첫 딸을 낳았거든요. 느낌에 딸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왠지 막 배도 아들처럼 부르고 그래서 첫 딸을 낳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제 늦게 일하고 좀 밤에 늦게 올 때도 있잖아요. 딸하고 나하고 있을 때는 왠지 그냥 나 혼자 생각에 왠지 좀 남편한테 조금 미안했어. 왠지. 우리 그 시대, 세대는 그 시대는 그랬죠. 1983년도 딸을 낳고 85년도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늦게 와도 아들하고 딸하고 누워있으니까 왠지 든든하죠. 나 할 일을 했나 뭐 이런 생각 좀 하게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 우리 세대만 해도 그랬죠. 그랬죠 그때는. 맞아. 그때는 막 아들은 선호가 굉장히 강할 때였어. 그리고 막 아빠들이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서 막 등 밀어주고 그런 걸 되게 남자들 너무 많이 했죠. 맞아. 그랬지. 근데 요양원에 제가 운영하면서 보면은 딸과 아들이 눈으로 봐도 딱 보여요. 딸은 엄마 곁에 가까이 가서 스킨십을 해.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이러는데 며느리는 멀찍이 떨어져서 핸드폰 보고 있어. 근데 이게 보면서 그게 달라요. 딸하고 며느리하고 틀리구만. 예, 틀려요. 의무적으로 이번에 왔는데.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정말로. 아 그러긴 한데 그래서 딸 좋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아들들은 어때요? 예? 아들이. 아들은 아들들한테 아들은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서 서서 엄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상하면은 그래도 딸이 더 낫더라.
그리고 뭐 음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와서 한 입이라도 더 먹이게 하려고 하는 것도 딸들이 딸들이 더 그렇다. 며느리도 잘한 며느리는 더 잘하는 그러니까 잘한 며느리도 많죠. 이제 오늘 이걸로 마칠까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박규래 씨 그 오피스 깔았어요? 아니요. 회장님한테 좀 받아야죠. 아까 예, 하다가 그 얼른 주시오. 네. 그리고 어디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갑시다. 네? 오늘은 저희 아, 못 가요. 네. 그 추영희 씨도 못 가시고.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애가 어리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하지 않고 다음에 다음에 회장님 점심 때 해요. 점심 때. 아, 점심